1599년 7월, 조선 조정에서는 북벌을 위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조선이 오랜 전란으로 나라가 황폐해지자 이를 알게 된 북방의 여러 여진 부족 중 하나인 노토 부족이 조선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임진왜란 당시 가토기요 마사의 일본군을 격퇴시킨 적도 있었던 이 노토 부족은 두만강 부근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조선을 상국으로 모시다가도 틈만 나면 다른 마음을 품고 조선의 국경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경도 방어사로 있던 이수일은 이 노토 부족을 토벌하고 싶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1599년 4월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한 윤승훈이 이수일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북벌을 위해 의기투합한 이들은 1599년 7월 7일 노토를 정복한 계획을 세운 후 이를 조정에 올려 마침내 북벌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올린 북벌 계획에 대해 논의하던 비변사는 북벌에 동조하고 나섰으나 과연 북벌이 가능할지 고민하던 선조는 장수 이일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이에 이일이 북벌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계책과 북벌이 끝난 후의 계획까지 세세하게 선조에게 자문하자 선조는 결국 북벌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의 3사 중 하나인 사헌부의 문관들이 북벌의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선조는 이렇게 말하며 사헌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 만약 토벌하지 않는다면 적은 더욱 능무하는 마음이 생겨 조선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군대를 나눠 번갈아 침입해 도처에서 노략질을 자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변장은 조정의 명령을 따르기에 바빠 지쳐버리고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제풀에 지쳐 망하는 길을 택한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변의 반대가 지속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북벌군의 출병 시기는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600년 4월 초 노토 부족이 먼저 조선을 침공해 오면서 조선의 편장과 비장 등 6명이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이를 계기로 북벌의 명분이 생긴 조선군은 4월 14일 드디어 약 4,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북진을 개시했습니다. 이후 다음날 새벽녘에 노토 부족의 근거지에 도착한 조선군은 좌군을 근거지 뒤쪽에 매복시켜 퇴로를 막는 한편 중군과 우군이 일제히 공격해 들어갔는데요. 이때 조선군은 노토 부족의 근거지를 포함하여 주변의 여진족 마을 7곳을 모두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군은 총 1000여 채의 가옥을 모조리 불태웠고 타다 남은 집은 도끼로 부셔 단 한 칸도 남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여진족들이 땅속에 숨겨놓은 곡식도 모조리 파내어 불태워버렸습니다. 또한 밭에 심은 곡식은 모조리 짓밟아버렸으며 근거지에 설치된 모든 성체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후 조선군의 학살과 약탈, 방화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당시 조선군이 노토 부족의 근거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초토화시켰는지 이후 선조에게 토벌의 전과를 보고하는 장계에 잠깐 사이에 다 쓸어버리고 빈터를 만들고 나니 보기에 장쾌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이때 조선군이 죽인 여진족이 1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군에 의해 자신들의 근거지가 폐허가 된 노토 부족은 이후 세력이 급속도로 약해지면서 1602년 6월 16일 조선의 항복과 함께 화친을 청해왔는데요. 하지만 선조는 노토가 항복하러 오면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선과의 화친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여긴 노토는 결국 누르하치라는 인물의 밑으로 들어갔고 이후 노토 부족은 누르하치에게 완전히 복속되어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누르하치는 훗날 만주의 여러 여진 부족들을 통일하여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